젤리를 먹으면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이 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두통이 생기고 그게 꼭 젤리를 먹은 다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말고도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하나 있긴 하죠. 그게 저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러니까 이상해집니다. 그냥 이 젤리랑 나랑 안 맞는 건가? 당뇨가 생겼나? 아니면 혹시 다른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단 젤리뿐만 아니라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단 음식을 먹고 생기는 두통, 그 중에서 젤리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젤리를 먹고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젤리를 많이 먹을 때 두통이 생기는 분이고, 둘째는 한 개만 먹어도 생길 때고, 셋째는 하필 두통을 만드는 특정한 젤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맛있는 젤리를 한두 개만 먹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죠. 몇 개를 집어 먹다가 무심코 한두 봉지를 다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젤리 100g은 쌀밥 1인분보다도 당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밥은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지만은 젤리의 당분은 아주 빨리 흡수되죠. 그리고 밥은 수분이 충분하지만 젤리는 수분이 별로 없죠. 따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위장은 당분은 많고 수분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젤리를 많이 먹을수록 당분의 흡수량도 많아집니다. 수분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몸이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탈이 나죠. 그냥 체할 수도 있지만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평소에 두통이 있던 분들입니다. 주로 만성두통 환자분들 중에 많죠. 체하면 바로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굶으면 두통이 생기는 공복두통도 혈당이 뚝 떨어진 정반대의 경우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혈당의 문제인데 혈당이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구나 혈당이 높아지고 굶으면 누구나 혈당이 떨어지죠. 그런다고 해서 누구나 두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높거나 낮은 혈당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몸의 능력이 부족할 때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도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은 우선은 젤리를 조금만 드십시오. 많이 드실 때는 물이나 음료수를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 훨씬 나을 겁니다. 둘째는 젤리를 하나만 먹어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인데 대개는 젤리의 향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유독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두통이 생길 수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커피 냄새나 담배 냄새 또는 휘발유처럼 강한 향들입니다. 젤리도 향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사람에 따라서 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는 없던 두통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있던 두통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향의 젤리는 괜찮은지 드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두통을 만드는 특정한 젤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맛의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 시큼한 맛이 문제가 됩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평소에 위염 또는 식도염이 있는 분이거나 매운 걸 먹거나 과식 또는 너무 굶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일시적으로 소화기 점막이 붓거나 염증 또는 약해지게 되는데 그때 젤리의 자극으로 두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는 젤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자나 우유 또는 음료수를 같이 드시면 두통이 생기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젤리를 먹을 때 이외에는 두통이 없는 분들이라면 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개 젤리 두통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다른 두통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젤리 두통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두통이 생겨야 할 수 있으니까요. 원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두통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젤리를 먹고 두통이 생겼다라고 하면 남들은 피식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만성두통을 치료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통의 치료 방향과 순서를 정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두통 인류, 그러니까 만성두통 환자분들은 남들 생각에는 뭐 저런 걸로 두통이 생기나 싶은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젤리를 먹을 때마다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하십시오. 젤리뿐만 아니라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유발 요인들은 두통 직전의 마지막 유발 요인, 그러니까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두통의 유발 요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두통을 치료하는 데에는 유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유발 요인들을 하나라도 더 찾을수록 원인 분석이 정확해지고 따라서 치료율도 치료 기간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만성두통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대충 봐서는 어떤 유발 요인들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젤리두통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주저없이 얘기하십시오. 두통은 그게 그거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두통은 모두 서로 아주 많이 다르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